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하입니다. 아, 오늘 게릴라를 킬 생각은 없었고, 그, 제가 나폴리탄 괴담을 좀 하나 재밌게 읽다가, 이거 방송에서 읽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방송에서 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작권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원래 제가 좀 장편 하나를 가져와서 읽으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제가 여기 댓글에다가 남겨놓긴 했거든요. 우리 방송에서 같이 읽어봐도 될까요? 했는데 그 뭐 답변 달리면은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읽어보고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말죠 뭐. 참고로 제가 이미 재밌게 본 거는 그 나폴리탄 괴담 갤러리라는 곳에 가보시면 그 초자연 대책국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약간 SCP 막 재단 이런 것 마냥 이제 뭔가 초자연 현상에 이렇게 끌려갔을 때 그런 대책국에서 이렇게 뭐 대처법 같은 걸 이렇게 적어 놓은 듯한 느낌의 글인데 재밌습니다. 네하 반갑습니다. 이 묘하게 현실적인 부분도 되게 많고 디테일한 부분도 되게 많아서 오늘 왼종일 그것만 읽었어요. 퇴근비 감사합니다. 내가 리모컨을 안 켰었구나. 동양 서양 괴담 중 어느 걸 선호해요? 저는 둘 다 좋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이 개인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또 오타쿠 면모 나와버리네. 자, 일단 동양 괴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탈출의 여지가 있어요. 물론 이거 제 기준입니다. 제가 봤던 그런 괴담들의 기준으로서는 그러니까 뭐 사직이 불구가 됐든 뭐가 됐든 생존의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괴담의 주축으로 나오는 그런 괴이나 뭐 아무튼 괴물들한테서 뭔가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여지가 있다 치면 이제 서양 쪽 괴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미 죽는 건 기정사실화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냐 약간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동양 쪽 괴담을 보면 사실 주인공 그러니까 그 괴담의 당사자들이 뭔가 무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약간 어떻게든 지혜를 발휘해서 그 괴이를 속인다던가 뭐 아니면 괴이를 만족시킨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반면에 이제 서양 괴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이렇게 보통 대화 같은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존재들로 나와서 그냥 괴롭힘 당하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력으로 역으로 그 괴이를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하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 이 장르가 꽤 많이 달라지는데 어 그쵸. 코스믹 호러 같은 느낌인 거죠. 이게 사실
유명한 그런 서양 그러니까 뭐 당장 그런 것만 봐도 예를 들어 음 물론 이제 일본 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이제 한국 쪽 괴담에 흔히 나오는 그런 귀신 종류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존율이 꽤 높아요, 생각보다. 이 우리나라 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쪽 한에서는 생존율이 꽤 높은데, 반면에 사실 이제 서양 쪽으로 가서 이제 악마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생존이 쉽지가 않죠. 이게 약간 그 차이도 있어요, 좀. 약간 그 위협의 차이도 있는 게, 사실 뭐 귀신을 만나서 이제 뭐 도망쳐 나왔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막 동양에서 나오면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귀신 뭐 어떻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 악마를 만났는데 내가 살아 돌아왔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엑소시스트가 되는 거야. 오, 위대한 업적. 악마를 보고도 살아왔다고 인간이. 이 파우스트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반응만 봐도 이게 느낌이 달라요, 이게. 아니 뭐 솔직히 저희 나라 이제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 민담이나 설화 같은 거 보면 뭐 요괴나 뭐 귀신, 뭐 저승사자 이런 것들에서 살아 돌아온 일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 쪽에 그런 내려오는 뭐 전설, 설화, 민담 이런 걸 보면 이 뭐랄까 주인공이 그 뭔가 특수한 직업 같은 게 아닌 이상 뭐 이제 뭐 재령을 배운 신부라던가 이런 특수한 뭔가 경력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통 서양에서는 이렇게 전승이 되냐? 이 서양 영화에서 시작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이 저 집에는 뭐 일가족이 몰살당했는데 그 뒤로 저 집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족족 죽더라. 이게 이제 민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민담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뭐 정여차하거나 하면 아예 그 불길한 장소를 헐어버리거나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이제 물품 같은 것들로 이제 보통 추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막 어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처럼 사실 이렇게 카메라 하나 들고 가서 이제 막 찍고 이러는 거는 그냥 뭐 사실 다 쇼고요. 제 기준에선. 동양이나 서양 공통점이 인형은 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주나. 그쵸.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 뭐 암튼 뭐 귀신 종류가 됐든 악마 종류가 됐든 이 사람을 닮은 무언가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하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인형이나 마네킹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빙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저는 둘 다 믿진 않습니다. 마네킹 보면 좀 꺼림칙해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시지만 굉장히 공포를 많이 느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도 그런 이상현상에 대해 믿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거주하던 곳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시골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100살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그 막 5, 60년 전에 그 집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것도 없고 진짜 막 논밭에다가 심지어 막 바로 막 뒤에 막 산이 있고 약간 이런 곳이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예 손전등이 뭡니까? 저희 그거 등 들고 다니지, 등. 그 양초 이렇게 붙여가지고. 손전등 같은 고급진 거는 이제 사실 저 같은 어린애가 사용할 게 아니었고. 아무튼 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까 이 어두운 거를 되게 좀 무서워했어요. 이게 또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좀 현대적인 도시 같은 데서 살면은 이 뭔가 좀 차별이라면 차별일 수 있는데 딱히 막 그런 무서운 괴담이나 이런 거를 딱히 막 들으면서 자라진 않는 것 같거든요. 여태 제 경험하에는. 근데 이게 뭔가 시골이면 시골일수록 뭐가 어디서 뭐가 나온다더라는 그런 괴담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산에 막 뭐가 막 나온다더라부터 시작해서 뭐 저 숲에 막 우물 하나가 있는데 밤에 그 우물을 쳐다보면은 이제 그대로 끌려가서 이제 똑같이 생긴 그 거울 세계 같은 데 간다더라. 약간 뭐 이누야샤의 괴담판처럼. 장산범. 장산범 굉장히 핫한 이슈였죠. 근데 장산범은 혹시 여기 장산범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왜냐면 뭐 영화로도 나오고 뭐 노래도 있고 너무 핫하니까 혹시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게 그 저의 이 좀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산범 핫했을 때 너무 들떠가지고 두근두근 하잖아. 아니 한국 고유의 괴물이 밝혀졌다고? 이러면서 막 두근두근하고 이제 막 여러 서칭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쵸, 신나서죠. 아니 이게 그 한국이 그 고유의 그 괴물이 사실 몇 개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종류 자체는 뭐 따지고 보면 많을 수 있는데 이제 해외나 그러니까 서양 쪽이나 이런 쪽들처럼 뭔가 진짜 유명한 뭔가가 있냐고 하면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진짜 일반인도 이제 알 법한 그런 고유한 괴물이? 하면서 이제 막 두근두근 하면서 찾아봤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라 2000년대 초반? 몇 년도였지? 2006년인가 2007년쯤에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글로 인해서 만들어진 괴물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저 산에 뭔가 희끄무리한 게 지나가는 게 봤다라는 글을 시작으로 갑자기 막 알죠? 우리나라 특유의 그 카더라는 이게 살이 붙는 거. 그래서 살이 붙고 하다 보니까 뭐 흰색 털을 가진 짐승이더라. 뭐 사람 목소리를 흉내낼 줄 안다더라. 하는 식으로 이제 살이 붙었습니다. 네하,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목소리를 흉내낸다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햇님 달림에 나오는 그 호랑이, 그러니까 호랑이를 닮은 짐승이면
그 해님달님에 나오는 애처럼 사람 목소리를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의 장산범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존재하는 괴물이 아니다. 이 친구 어쩌면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다. 네, 06년생이니까 아마도 06년도인가 07년도인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사실. 진짜 많이 기대했거든요. 구미호도 사실 우리나라 고유의 괴인은 아닙니다. 뭐 정확히 어원을 거슬러 가면 좀 애매모호해질 수도 있지만 이제 구미호 자체가 어찌됐건 사실 굳이 따지면 중국 쪽에 가까워서 도깨비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일본께 변형된 게 뭐 도깨비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도깨비라고 우리가 착각했던 그 일본의 오니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이 조선실록을 보면 도깨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실제로 그 전부터도 도깨비 불이라는 그 그림이 따로 있거든요. 좀 유명한 일화인데 그 효에 관련된 일화인데 이제 어떤 한 사내가 이제 그 어머님 묻은 묘를 이렇게 맨날 밤에 지나가니까 그걸 본 도깨비 불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 효심에 이 사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이제 옆에서 비춰줬더라 하는 식으로의 그 그림과 일화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도깨비라는 이 단어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깨비 불은 일본의 오니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나오는 도깨비의 명확한 형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문제임.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지금 아는 그 호랑이 빤스 입은 그 도깨비는 사실 오니에 변형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니에서 우리나라 정서에 조금 맞게 변형된 이미지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도깨비라는 게 그 전부터도 원래 존재하긴 했다. 그쵸, 뿔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오니는 뿔이 있고요. 우리나라 도깨비는 뿔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진짜 오타쿠 같은데? 그쵸. 옛날 도깨비불은 약간 작은 어린아이의 그런, 그러니까 약간 소년 정도 되는 사람에 가까운 이미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을 때까지는 그런 도깨비가 명확한 형태가 아직 좀 밝혀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괴담 진짜 좋아하죠. 저는 공포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뭔 말할라 했지? 맞아. 그래서 그러면 오늘 그 나폴리탄 괴담도 결국 못 읽는데 뭐 하려고 게릴라 켰냐 라는 질문이 있을까봐 제가 그 해외 레딧이라는 그런 커뮤니티 포럼에 그런 되게 짤막한 나폴리탄 괴담들 있잖아요. 막 한두 줄짜리들. 그거 모음집을 제가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공포 호러 만화나 애니 좋아하나요?
아 근데 전 글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BGM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니 나중에 출처 남겨야 돼서 귀찮아서 가져오지 말까 하다가 아무리 짤막한 글이어도 BGM이라도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근데 일단 되게 짧습니다. 좀 여러분이 느끼기에 막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아요. 그냥 뭐 초반 뭐 처음 한두 개 읽어봤는데 어 읽겠습니다. 아니요 저한테만 안 무서운 건 아니고 진짜 일반인 기준에서도 뭔가 좀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은 느낌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얼음 위에서 놀 때마다 얼음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으니 그 두려움은 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치요? 되게 짧고 막 엄청 막 그렇지 않지 않아요? 이 해외 나폴리탄 괴담은 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진짜 딱 그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이해하는 거 말고는 딱히 막 별거 없거든요. 그쵸? 이제 방금 글의 요점은 이제 반대로 물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빠지고 나니까 그 얼음이 깨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그 전에는 깨지지 않길 기도했다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 세상에는 대충 15억 개가 넘는 눈이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2개 정도가 당신을 계속 보고 있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런 느낌? 아니, 근데 이 방금거는 해석이 필요 없지 않나요? 방금 것도 해석이 필요해? 안 되겠다. 제가 일본판 그걸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일본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를 찾아왔습니다. 아, 이건 나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 친구가 최근 여친과 싸움을 했다고 한다. 싸움의 원인은 별 시덥지 않은 것이었지만 집을 나가버려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친구는 후회하며 침울해 있었는데 나는 친구를 격려하려고 친구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했다. 친구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라며 거절했지만 나는 반강제로 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 했고 결국에는 친구도 허락을 했다. 방에서 술을 먹기 시작하자 친구는 무언가 쓸쓸해 보였고 울면서 후회하고 있어 라며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는 밤을 새우면서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오늘은 친구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 친구는 침대, 나는 바닥에서 잠을 잤다. 나는 잠이 잘 안 와서 계속 뒤척였고
문득 옆을 보니 침대 밑에 무언가 반짝하고 보였다. 이게 뭐지? 나는 생각하며 손을 뻗은 순간 그 손을 친구에게 꽉 잡혔다. 고개를 들어 침대 위에 친구를 보니 희미하게 웃음을 띠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있었다. 이건 딱히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별로 무섭지도 않은데 애초에? 그러니까요. 뭐 무섭지 않은데? 아, 망했다 망했다. 오늘 방송 망했다. 제가 방금 쓱 봤는데 딱히 그거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오늘 방송 망했다 망했다. 제가 게릴라 뱅킨 것이 가장 공포라고요. 과연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정말 유진이 맞을까요? 다른 거요? 이런 거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7살 아들에게 잘 자라고 말하려고 아이의 방에 갔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잘 자라는 저녁 인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일상이었다. 아들은 이불을 두른 채 앉아있는 듯 보였다. 얼굴만 조금 보이는 상태였다. 아들은 웃고 있었다. 아들 자? 아버지가 물었다. 아들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빠, 내 침대 밑에 괴물이 있는지 확인해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럴까? 침대 밑을 보니 창백한 표정에 익숙한 7살 아이가 있었다. 네, 끝입니다. 애도 별로 안 무서운데? 그렇죠, 안 무섭죠. 살짝 소름이라고요? 왜 부금에 집중이 되지? 아, 자, 오케이. 자, 또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날 고층 건물로 이사를 갔다. 이 남자는 평소에도 누군가 자기 공간에 들어오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고 깔끔한 스타일이어서 고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이사를 오자마자 창가나 현관같이 외부와 통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해 두었다. 그리고 에? 매일같이 확인을 했는데 그날도 습관적으로 평소처럼 CCTV에 찍힌 영상을 되감기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 이 남자의 집에 창가 쪽으로 여자가 떨어지는 모습이 찍힌 것이 아닌가. 남자는 조만간 귀찮아지고 시끄러워지겠구나 하고 영상을 종료했다. 입니다.
이해를 못 하셨나요? 이해를 못 하셨나요? 이 남자가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죠? CCTV를 어떻게 확인한다 했지? 이 글의 주인공은 CCTV를 확인할 때 되감기로 확인을 한다 했습니다. 그쵸? 올라간 거죠. 뭐 도둑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지 않을까? 뭐 귀신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다다다다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네, 제가 봤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올려도 상관없다고는 되어 있었는데 이건 사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고 그냥 재밌는 느낌이고 어... 글이 너무 길어서 이걸 읽어드릴 순 없어요. 글이 예 진짜 1만 자가 넘어가거든요. 그쵸. 읽는 게 더 공포입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내 방송 공포 컨텐츠 못하겠다. 이 사람들 내일 내일이 아니구나. 내일 모레 심야 괴담회 그 같이 보면서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같이 보겠다. 무서운 거를 가져오셔야죠. 저것도 평범한 사람은 무서워한대요. 예? 저것도 평범한 사람은 무서워한다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 억울하네, 정말. 아니, 뭐가 무섭다는 거야. 제가 평소에 그 마음입니다. 제가 평소에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마음이 된 거예요, 이제. 저한테 공감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 안 되겠다. GPT한테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하나만 써달라고 해야겠다. 이 GPT도 글 진짜 못 쓰는데? 재미없어, 얘거. 그 친구가 제일 공포일 땐 모두가 지브리 배경글을 했을 때. 근데 뭔가 확실히 옛날에는 좀
되게 무서운 게 되게 많았는데 이게 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읽은 그 되게 짧은 나폴리탄 괴담 같은 경우에도 아마 혼자 밤에 불을 끄고 이제 혼자 보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무서울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대놓고 말하니까 딱히 막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거 읽으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아니 근데 나폴리탄 괴담이라는 게 이 사람들아 애초에 그거잖아. 애초에 그 결말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잖아요. 진짜 이 티들을 진짜 어떡하면 좋아, 그냥. 애초에 약간 결말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본인이 상상하면서 이제 되게 무서워지는 그런 게 나폴리탄 괴담이잖아요. 나도 그 정도는, 나도 그 정도는 즐길 줄 알아. 이거 글 너무 긴데, 이거. 이거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야, 글이. 이거 너무 길어. 이거 길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근데 이런 건 좀 소름 돋지 않아요? 약간 한 가정에 2.5명의 아이들이 평균이다. 왜 그녀가 비명을 질렀는지 모르겠네. 약간 이런 거는 좀 뭔가 약간의 소름이 돋지 않나?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2.5명. 에? 어느, 에? 그러니까 2.5명의 아이들이 평균인데 왜 그녀가 비명을 질렀는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저 말을 한 사람이 0.5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를 만들었는데 왜 비명을 지르는지 모르겠다. 라는 거는 본인 손으로 그 아이 중 한 명을 이렇게 했다는 거겠죠? 이거 진짜 너무 긴데. 이거 인기 많아 보이는데. 너무 긴데. 이거 한 3만 자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여러분 글 없이 읽으면, 그러니까 글 없이 듣기만 하면 내 생각에 이거 첫 부분 듣다가 그러니까 뒷부분까지 들을 때쯤엔 첫 부분을 까먹을 것 같거든요? 이 너무 길어 이거. 그러니까 내가 같이 보여주면서 읽는 거면 모를까. 그냥 내가 이렇게 읽어주는 걸 듣기만 하면 한 중간쯤 가서 첫 부분을 분명 까먹을 거야. 포기합시다 여러분. 다음 방송까지 읽고 오기. 저희 뭐 포기하죠. 저희 뭐 괴담 읽기 모르겠다. 구름 돋는 괴담. 밤에 보면 시원해지는 괴담엔 소름 돋는 썰모. 이러다 오늘 게릴라 성공적이게 완수 못할 것 같은데. 전체 감사합니다. 아니 게릴라를 켜서 방송 무난하게 하면 이미 성공적인 완수 아닙니까? 뇌를 무섭게 해야 성공이라고요? 아... 못 가져가겠는데? 아니 또 심지어 이게 해외판을 찾아야 되니까. 아, 포기합시다. 저희 다른 얘기 하죠. 포기하죠, 포기.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여기 못해, 못해. 내가 귀신 사진이라도 방송 화면에 띄워드릴까요? 순순히 성공을 누르지 않는다면 내 버추어를 끄고 귀신 사진을 띄워버리겠다. 제 뒤에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런 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무서워하긴 하던데. 지금 여러분들 다 방에 불 끄고 계십니까? 방에 불을 끄고 계신다면, 불을 안 끄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일단 안 무섭지 사람들아. 아니 불을 좀 꺼봐요. 아니 무슨 괴담 얘기하고 있는데 불을 켜놓고서 지금 안 무서운데요? 이러고 있어. 진짜 어이가 없네 그냥. 어우 진짜 어이없어.
회사는 어쩔 수 없는데. 아니 이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불을 끄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가끔 되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 부금도 꺼. 이 부금도 무서운 부금으로 어떻게든 틀어놔. 제가 옛날에 이제 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빨리 불 켜고 계신 분들 빨리 다 꺼봐요. 일단 불 다 꺼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주변한테 뭐 이제 뭐 혼령이니 뭐 귀신이니 뭐 악마니 막 이런 것들 막 안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선 제가 첫 번째 주의를 들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의 말에는 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 실제로 뭐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건 보지 못하는 사람이건 뭐 기가 센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그 귀신이라는 단어를 자꾸 입 밖으로 내뱉으면 이 실제로 그 주변에 모여든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이제 기가 이제 막 세서 뭐 그런 게 막 안 보이고 이러는 사람들도 그 정도로 모이면은 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대요.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네르분이 저한테 유치님 뒤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이렇게 막 그냥 아무렇지 않을 때 들으면 별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근처에 내가 하도 그런 얘기들을 입 밖으로 꺼내서 관심을 받게 되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직감적으로 그 느낌이 든다는 거야. 아, 진짜로 내 뒤에 무언가가 있구나.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통해서 이제 귀신이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장롱, 침대 밑, 문 바로 앞을 한번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혹시 모르잖아. 누군가 이제 보고 저 만났어요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에어팟이면 어떡해요? 야 어떡한담? 확실히 그 기술력을 뚫고 이렇게 듣진 못할 것 같긴 해요. 예.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본인 입으로 좀 뱉어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본인 입으로 이렇게 뱉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있어요. 이게 솔직히 현대에 와서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이상현상에 대한 뭐 썰이나 이런 게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전승되는 이야기도 사실 거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CCTV로 막 다 볼 수 있으니까 막 그런 거다 뭐 인터넷에서 막 하도 막 이렇게 뭐 이건 이렇다 막 이렇게 증명돼서 그런 거다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동양 쪽의 괴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서워하는 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힘이 강력해지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든 뭐든 일단
이미 무서운 걸 너무 많이 봤잖아. 그래서 더 이상 그 옛날에 나왔던 그런 괴이 같은 존재들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어디 막 뭐 봉인된 사당이다 뭐다 이런 거 솔직히 저희가 안 건드리겠습니까? 뭐 안 그래도 땅덩어리 좁은 나라인데. 근데 그런 거 부숴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약간 그런 거 때문이래요. 과거에는 그 사당에 봉인된 존재가 진짜 있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존재가 진짜 있었다면 그 근처 마을이 됐던 뭐가 됐든 그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숭배하고 했겠죠. 근데 현대인들은 모르잖아. 이미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들도 그냥 딸깍하면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걸로 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이 괴이를 무서워하지 그러니까 않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사라진 거다라는 말이 좀 많습니다. 약간 신화랑도 비슷하죠. 신화 쪽도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뭐 그리스 로마 신화든 뭐 도교 신화든 이제 그런 신들이 지상에서 더 이상 안 보이게 됐다. 약간 이런 설정도 있는데. 근데 아마 비슷한 맥락일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만약에 두 존재가 실제로 있었다면 귀신도 어찌됐건 영적인 존재고, 그러니까 뭐 개이든 뭐 귀신이든 어쨌든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신도 영적인 존재고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아, 나도 카페에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달라 해야겠다. 공포 썰 게시판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여러분들한테 게시글 올려달라 해야겠다. 이게 사실 어 저는 실제로 뭔가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어 제가 이 잠을 이제 잘 못 자는 이유가 뭐 이제 여러 종류의 불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이제 꿈을 꿀 때 굉장히 악몽을 많이 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꿈을 잘 안 꿔요 저는. 그래서 꿈을 꿨다 하면은 보통 대부분 악몽인데 어... 좀 그런 종류의 꿈들을 많이 꿉니다. 뭐 이제 누군가한테 죽는 꿈이나 아니면 뭐 어디 막 홀로 남겨진 곳에서 탈출해야 되는 꿈이나.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꿈에서 이제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해줘야 될까? 이걸 그냥 전체 스토리를 다 얘기해줘도 되려나? 제가 그 지금은 아닌데 당시에는 꿨던 꿈들 중에 가장 소름 돋았던 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 실제 지인이 등장한 꿈인데 제가 깨고 나서 너무 소름 돋아서 이제 지인한테 막 전화하고 그랬던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이제 그 꿈 시작이 됐는데 뭐 꿈이 늘 그렇듯 뭐 제가 어쩌다가 지금 이 공간에 왔는지 뭐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되게 어두컴컴한 밤에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검은 색깔 우비 같은 걸 입고 마스크 같은 거를 쓰고 해서 이제 막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이제 괴한이 이제 무기를 들고 저를 쫓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엄청 도망 다녔거든요. 아니 좀 너무 짧게 추격되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딱 잡혔는데 잡혀서 이제 제가 칼에 찔려서요.
칼에 찔려서 이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와중에 이제 저를 찌른 괴한이 마스크를 딱 내렸는데 그게 내 지인인 거야. 얼굴이. 그러면서 날 보고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얼굴을 보고 너무 멍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막 손을 뻗어서 막 얼굴 같은 걸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제 지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괴한이 뭐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아? 너가 친구를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라는 말을 하더니 갑자기 딱 눈을 한번 이렇게 깜빡이니까 어느새 그 괴한의 얼굴이 제 얼굴이 되어 있고 제가 그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친구의 몸이었구나 하는 그 사실이. 그 상태에서 이제 아무래도 칼에 찔렸다 보니까 목으로 계속 이제 피가 올라와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서요. 이렇게 확 하고 깼는데 근데 깼을 때 제가 약간 소름 돋았던 거는 이게 위액이 역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목 끝까지 뭔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냥 뭐 위액일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근데 아무튼 그 위액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가는 느낌이 딱 들면서 이 진짜 칼에 찔려서 이 피가 역류했던 그 느낌이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많이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제 바로 친구한테 전화를 했었죠, 그때. 딱히 별 문제는 없었는데. 아, 저 가위 되게 자주 눌립니다. 저 낮잠 잘 때 가위 진짜 자주 눌려요. 저는 한 자릿수 나이 때부터 가위에 눌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영적인 존재들을 믿었던 그러니까 믿게 되는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가위였어요. 이게 제가 이제 한 소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쯤에 그때 가위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이제 그때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자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자다가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자릿수 나이 때부터 이미 가위를 되게 많이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위를 그때쯤 돼서 이제 가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빠르진 않았지만 이렇게 천천히 가위를 이렇게 푸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 가위에 눌렸을 때 뭔가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딱 몸이 안 움직이는 그런 가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사실 별 문제가 없었는데 딱 그 부모님이랑 같이 자는 날에 딱 가위가 눌린 상태로 제가 눈이 살짝 떠졌어요. 그래서 몸이 안 움직이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이거 나도 약간 소름이 돋는데 저희 방에 시계 추가 달린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처음에 눈을 딱 이렇게 가위 눌린 상태로 이렇게 눈을 슬그머니 떴을 때 제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시계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진짜 아주 끄트머리만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 시계 소리 진짜 너무 시끄럽다. 저거 진짜 언젠가 진짜 꼭 바꾸자고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상태로 이제 가위를 풀려고 이제 다시 눈을 감고 이제 손끝 발끝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시계는 저의 그 TV 위쪽에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침대랑 TV랑 거리가 좀 있었어요. 거기다가 내 머리랑 있는 방향도 달랐어. 예를 들어 제 머리는 이 남쪽을 향해 있다면 시계가 있는 TV의 위치는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시계추가 흔들리는 거를 내가 눈을 살짝 떴을 때 내 위에서 볼 수가 없는 거야. 눈동자를 왼쪽으로 돌리면 몰라도.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약간 뭔가 좀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눈을 뜨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그렇게 소름이 돋는 급박한 상황이 오면 첫 번째로 부정이 일어나요. 내가 잘못 본 거다 하고 이제 저도 모르게 다시 이렇게 눈을 살짝 떴는데 여전히 그 시계추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내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시계추 리듬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잘못 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던 찰나에 분명 아까 내가 첫 번째 눈을 감기 전보다 조금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눈을 감기 전에는 뭔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 정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는 그게 딱 보일랑 말랑한 정도까지 이게 가까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로 제가 이제 다급하게 눈을 감고 진짜 식은땀이 비 오듯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입 벌려서 이제 막 엄마 부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손끝 발끝에 이게 또 가위 풀 때 당황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손끝 발끝에 힘을 주다가 한 번에 흡하고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긴장 상태가 되니까 이 막 허둥지둥 되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눈을 뜨려고 뜬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이 떠졌어.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분명 눈을 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눈 앞이 보였어요. 근데 그렇게 세 번째 눈을 딱 떴을 때는 제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무언가가 그 무언가의 정수리가 확실히 보였어. 그때 확실히 아, 저거 사람이다. 저거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딱 직감했거든요. 왜냐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의 그 정수리였거든. 그러면은 내 머리 위쪽으로 정수리가, 그러니까 누워있는 제 머리 위쪽으로 정수리가 보이게 이렇게 시계추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면 천장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장에 붙어 있는 상태로 이제 한 발자국씩 내 쪽으로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눈을 분명 감고 있는데 그 시야가 보였다고. 더 이상 눈을 감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가위를 풀려고 막 이렇게 손끝 발끝에 막 온갖 힘을 다 주면서 난리를 치다가 그 뭔지 모를 사람의 형체가 점점 더 가까이 와서 얼굴이 딱 보일 때쯤에 그때 제가 진짜 사력을 다해서 힘을 진짜 빡 줬거든요. 막 어디 하나 잘못돼도 생각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진짜 온몸에 힘을 빡 줬는데 그때 딱 팍 하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어나고 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막 엄마 깨우면서 막 온몸에 막 땀에 절여져 있는 상태로 막 엄마 엄마 이러면서 막 깨워서 이제 괜찮았는데 그때 분명 제가 마지막에 뭔가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처음에 뭔지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그날 결국에 학교를 쉬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너무 멘탈이 나가서 이제 학교를 쉬었는데 이제 결국에 해가 다 뜨고 나서 잤단 말이에요.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낮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 해서 깨워가지고 이제 그 멍하니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이 되게 찝찝한 기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 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방이 너무 조용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왜 이렇게 방이 조용하냐, 저 왜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가 안 나냐 했더니 그 시계가 이미 한 이틀인가 3일 전부터 고장나서 그 추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가위를 눌렸을 때 들은 소리는 그 무언가가 입으로 똑딱거렸던 소리겠죠? 그래서 라는 걸 깨닫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제가 그 소년의 나이에 처음으로 그 기절이라는 걸 경험하고 병원에서 깼어요. 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근데 이런 걸 경험해놓고 어떻게 그런 영적인 존재를 안 믿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사람이 좀 뭐 기가 허하고 하면 뭐 헛것도 뭐 한두 번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적인 존재를 믿기에는 너무 오래 살았어요. 이미 내가 괴물이야. 이미 제 나이가 괴입니다. 내가 뭐 누굴 무서워해 내가. 어? 혼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처녀 귀신 vs 100살 먹고 취직해서 방송하는 스트리머. 오, 웬만한 귀신들이 뭐 저랑 나이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뭐 나오면 친구 먹지 뭐 이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제 썰을 풀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제 썰이 좀 풀어졌네요. 사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난 옛날 썰이거든요. 아무튼 저거는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거는 이따 퇴근하면서 성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 이미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고 더 이상 그런 존재들을 믿지 않음에도 무서워요. 제가 가장 소름이 돋았던 건 그 시계추 소리가 아닌 똑딱똑딱 하는 소리였다라는 거. 그게 가장 지금 생각해도 공포네요. 마지막에 어떤 말을 들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말은 사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 뒤로 딱히 별로 생각하기 싫어서 이제 추측하라고 안 했던 것도 있고. 아, 나는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왜 덥냐? 아, 덥네. 90년까지는 아니고 제가 한 한 3살 4살쯤, 12살 3살쯤에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 5,000원 추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좀 그런 얘기를 제가 나중에 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본인이 익숙한 장소나 상황에서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마주하게 된다면,
소리로 구분하는 게 일단 첫 번째라요.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 이제 본인 집에서 날 법한 그런 소음들 있잖아. 그런 소음들이 정말로 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무언가가 입으로 내는 소리인가? 같은 거 정도. 그래서 이제 막 혼자 새벽까지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갑자기 거실에서 막 냉장고나 뭐 전자레인지 같은 거가 이렇게 뭐 꺼졌다 켜지는 막 그런 소리가 난다던가 하면 이제 좀 신중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음. 평소에 관리만 잘했다면 사실 웬만한 전자기기는 지 혼자 껐다 켜지지 않거든요. 아니 확인해봐야지 어떡해. 아니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 냉장고 진짜 꺼진 거면 어떡해. 아니 그 전선 마모돼서 냉장고 진짜 꺼진 거면 어떡해. 뭐 안에 음식 다 날리게? 가위 심할 때 바람 안 부는데 종소리 들렸다고. 아 맞아요. 종소리 같은 그런 좀 영적인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 정도는 안 괜찮아요. 김치 냉장고면 어떡해. 김치 다 상해요 그거. 아니면 막 냉동실이 갑자기 그렇게 전원이 꺼졌다던가 하면 안에 다 녹잖아. 음식은 다시 살 수 있... 아니 돈이 아깝잖아요 돈이. 아, 이 사람들 아직 현대인이 덜 됐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영적인 존재보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의 통장 잔고입니다. 나는 문을 열었을 때 귀신을 만나는 것보다 그 냉동실이 다 녹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새로 다 채워야 된다는 게 난 더 무서워 지금. 뭐 돈은 땅 파면 나와요. 어릴 때 가위 눌렸을 때 귀 바로 옆에서 비명 지르던데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 했어요. 비명 같은 거 지르는 거. 그러니까 그 냉장고 심지어 청소도 해야 되잖아. 그 안에 상한 거 다 빼고 늘러붙은 거 녹은 거 다 이렇게 치우고 안에 다시 구매해서 채우고. 그럴 바엔 그냥 시원하게 문 열고 귀신 있으면 그냥 한번 기절하고 말지 뭐. 에? 그냥 뭐 시원하게 기절하죠 뭐. 근데 가위는 사실 이미 많이 좀 검증이 됐어요. 너무 많이 검증이 됐어 이미. 그쵸. 익숙해지면은 금방 푸는 것도 있는데 애초에 그 가위라는 그 현상 자체가 그 의학용어로 수면마비라는 현상인데 이미 의학적으로 너무 많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일방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만났다 봤다 하는 얘기들 보면 다 결국엔 본 거거든요. 근데 뭐 걔네들이 보는 걸로 나한테 뭐 어떡할 수 있는데. 와서 뭐 내 목 같은 걸 조른다? 나도 졸라. 몰라 나도 졸라. 그런 마인드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봤어요.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 홀령들이 이제 귀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귀신한테 죽은 나는 원한이 안 생길 것 같아? 그럼 이제 귀신 A가 이제 날 죽였어요. 나도 억울해서 귀신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귀신끼리 만나면 뭐라 말하게. 뭐 뭐라 말할 거야.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 얼마나 어색하고 서먹한 상황이 나올 거야. 물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좀 덧붙이는 얘기가 되게 많죠. 뭐 망자들은 그것까지 고려할 정도의 뭐 좀 생각은 없다. 이제 뭐 원한에 먹힌 존재들이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원한설인 귀신한테 죽으면은 귀신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혼이 이렇게 지옥으로 가지 못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다 변명임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든가. 뭐 지들이 악마요 뭐 영혼 가져가게? 뭐 자꾸 어디서 막 이상한 그거 가져와가지고 뒤늦게 그냥 최강 만들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얘네들이랑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악마 같은 애들도 계약서 다 쓰고 계약대로 진행하고 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멋대로 그냥 그걸 가져가. 어이가 없어 그냥.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잘 때 갑자기 어디선가 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뭐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13살짜리 아이도 극복했는데 뭐 여러분이라고 극복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에어팟 끼고 자야겠다. 그러면은 귀신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눈 떴는데 이미 다 다가와 있으면 어떡함? 눈 떴는데 말없이 다가와 있으면 어떡해? 그치? 에어팟 꼈는데 들리면 진짜 소름 돋긴 하겠다.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음... 제가 어디서 그런 것도 봤어요. 이제 그 저나 제 지인이 경험한 얘기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봤던 썰인데 이제 가위 같은 거에 하도 눌리니까 이제 너무 무섭고 고통받아가지고 불경 같은 거 녹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옆에 틀어놓고 잤대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제 잠에서 깼는데 문 앞에 평소에 가위 눌리면 나오던 괴생명체가 있었대. 근데 걔가 이제 못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더래요. 평소랑 다르게. 근데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하고 안심하고 이제 딱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이제 딱 귀 옆에서 이런 게 통할 줄 알았어? 하면서 이제 반야심경이었나 뭐 불경을 이제 거꾸로 뱉으면서 이제 웃으면서 춤을 췄다던 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런 혼령들은 이제 거꾸로 행동한다고 하니까
춤은 왜냐고요? 보통 춤추는 귀신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 혹시 모르시나요? 이 홀령에 그 위험도가 얼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덤덤한 애, 우는 애까지는 그냥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서 위험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웃는 애가 있고, 그걸 넘어서 이제 웃으면서 춤추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제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말을 믿진 않는데, 무당 피셜로는 이제 웃으면서 춤추고 있는 홀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딱히 터치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그런 말을 옛날에 어디 인터뷰 방송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되게 연관 많이 된 그 아기 귀신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어느 날 막 딱 눈을 떴는데, 만약에 당신의 방에서 어린아이의 형체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춤을 추고 있으면 절대 방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문을 열면 그 어린아이의 엄마가 거꾸로 매달려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 하면서. 옛날에 되게 유명한 썰이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되게 옛날에 좀 그런 유명했던 썰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옛날은 아닌데 2010년대 얘긴데 이거. 그러게 좀 찾아보셨어야죠 님들아. 좀 이런 걸 찾아봐야 나오지. 안 찾아보는데 나오겠어요 그냥? 뭐 좀 찾아봐야 나올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뭐 그냥 무서운 이야기를 내가 찾아서 가져오는 것보다 그냥 내가 들었던 얘기들을 해주는 게 더 이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데. 음. 밖에서 얘기 듣고 있는데 자동문이 막 열렸다 닫혔다 해요. 오. 내일 안 보이시면은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내년 한여름에 특집을 하면 재밌겠다. 여름 공포 특집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게 꼭 돌아올 거예요. 아, 아예 꼭 돌아오셔야죠. 그럼요, 그럼요. 현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그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자동문 같은 거에 인식되는 게 진짜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인간의 뭐 기술력이 그러니까 뭐 현대 기술력이 뭐 대체 어디까지 좋아졌길래 그 뭐요 주위에 공동묘지라는데 저는 저 말이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무서워하니까 이제 또 이제 곧 주무실 시간 되셨으니까 좀 분위기 전환 겸 이제 원래 부금을 틀고 말씀을 드리면, 저 공동묘지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전쟁을 겪은 나라잖아요. 그것도 꽤 오랜 기간 전쟁도 겪고 내전도 겪고
했던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시체라는 게 안 묻힌 곳이 없어요. 진짜로. 이 웬만한 곳은 다 그 진짜 거슬러 올라가 보잖아요. 다 묘지로 썼던 곳이야. 이 우리나라 땅덩어리 엄청 좁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과거의 공동묘지여서 뭐 터가 뭐 어쩌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시체 안 묻힌 곳이 어딨어. 아니 뭐 시체 같은 것도 이제 당연히 이양 작업 같은 걸 다 할 거 아니에요. 건물을 새로 짓고 하면은. 아니 그럼 뭐 뭔 상관이야. 이미 다 옮겨졌는데. 난 그래서 진짜 저 여기는 뭐 근처가 뭐 묘지고 뭐고, 아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아 원래 한 1시간만 하고 끌라야 했는데. 나 내일 운동 룰렛인가? 오늘 버그 테스트 다 해봐야겠네 그럼. 쉣. 그쵸,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라서 좀 신났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서 이제 꽤 많이 무섭다, 나는 영적인 존재에 좀 신뢰가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면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원한이 가장 강력할 법한 흑인 귀신을 본 목격담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해야지 이제. 왜요? 아니 흑인 귀신 본 적 있어요? 흑인 귀신 봤다는 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 아니 레파토리가 맨날 다 똑같아 그냥. 뭐 아니 창백하게 질려도 그 흑인 특유의 그 생김새 알잖아요. 아무래도 사실 백인이랑 흑인이랑 이제 이목구비 생긴 게 솔직히 좀 묘하게 다르게 생겼으니까. 네? 그렇죠. 아니 뭐 여성 귀신 같은 것도 뭐 맨날 긴 생머리 이런 거 나오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자연 곱슬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곱슬기가 너무 심해서 막 매직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분들도 있는데 뭐 항상 긴 생머리야. 뭐 머리 관리를 어떻게 잘한 거야? 아니 뭐 단발머리도 없고 뭐 쇼컷도 없고, 요즘 시대가 또 어느 시대입니까? 이 여성분들이 되게 머리를 진짜 짧게 깎을 수도 있는 시대인데 그냥 긴 생머리 귀신밖에 없어. 뭐 죽으면 자동으로 머리가 자라나나 봐. 자라나라 머리도 아니고. 아니 남자 귀신은 아예 뭐 그냥 생김새 언급조차도 없어. 그냥 남자 귀신. 뭐 여자 귀신은 뭐 긴 생머리에 뭐 소복이나 뭐 암튼 뭐 그런 묘사라도 있지. 뭐 남자 귀신은 그냥 묘사도 없음. 그냥 남자 귀신. 그냥 성별은 남자인 것 같음. 아니 잘생긴 남자 귀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게 또 이 문제가 심할 수도 있어요. 이 혹시 사투리 쓰는 귀신 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사투리 쓰는 귀신 썰 본 적 있어요? 없죠. 이게 자, 귀신이 가장 많이 생겼을 법한 시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 생각에 6.25 전쟁이 아마 가장 많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시골에서 썼을 법한 사투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막 저게 막 연변 말투 섞이고 아무튼 막 그런 그 시절 고유의 사투리가 있을 텐데 이 항상 귀신 썰을 보면 아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이 뭐 사투리나 뭐 억양에 관한 얘기도 하나도 없고 뭐 그 상황에 뭐 귀신의 말투까지 어떻게 막 파악하냐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뭐 딱 들으면 티가 날 거 아니야. 부산 귀신인가 보다. 이러면서 티가 날 거 아니에요. 저분은 경상도에서 가셨구나. 저분은 전라도에서 가신 것 같은데 하면서. 근데 그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 이 그냥 진짜 편의주의적이라니까요. 그냥 레퍼토리가 변하질 않아.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진짜 사람들을 믿게 하고 싶으면은 이 부산 사투리 쓰는 문신돼지 남자 귀신이 등장한다던가 약간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서 갑자기 그런 썰 올라왔다. 그럼 그때부터 저도 믿을게요. 그러니까 뭐 외국어 이제 흑인 귀신이 등장해서 막 이렇게 막 뭐 했다던가 그럼 믿을게요 저도.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 퇴근해야겠다. 오늘 진짜 1시간 하고 갈라 했거든요. 저 1시간 하고 방종하고 그 플러그인 라빈이한테 받은 거고 버그 테스트 해볼라 했는데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두 분 총 만치즈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재밌었습니다. 이 괴담 미스테리 얘기 굉장히 즐거워요. 아무래도 제 전공이다 보니까 할 얘기도 좀 많고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뭐 오늘 그걸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나아졌으면 뭐 이렇게 좀 더 단련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 컨텐츠로 가죠 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미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어서 마지막에 환기까지 딱 재밌네요.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무섭게 만들었으면 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재밌는 이유는 결국에 마지막에 픽션이라고 이게 딱 단정이 되어야 재밌는 거예요. 이게 다큐가 되면 그건 재미가 없어 그때부터. 근데 이제 마지막에 딱 픽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면 이 다음번에도 또 듣고 싶어져요. 되게 재밌고. 무섭게 그냥 갔으면 냉장고 버리기 전에 안에 들어있는 맛있는 거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만 퇴근하러 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게릴라 방송 재밌었고요. 내일 몇 시냐? 내일 8시에 이제 리뉴얼된 운동 룰렛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바. 가위 눌리시거나 귀신 꿈꾸면 나중에 팬심에다가 후기 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똑딱이 만나시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였는지 좀 대신 물어봐 주시고. 저 사실 이제는 좀 궁금해요, 그거. 이게 그땐 무서워서 안 궁금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다시 생각하니까 좀 궁금증이 일어나네. 아무튼 네바.